2강 시언어 문법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본 뒤에 배열을 추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접근문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다루는 시언어 문법은 전체 시언어 문법 중에 극히 일부이니 학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공간을 말을 합니다. 즉, 값 혹은 데이터를 넣는 공간인 것이죠. 이미지적으로는 상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 안에 숫자나 A나 B, C 같은 문자를 담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시들인데요. 전체 자료형 중에서 3가지 자료형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숫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int, 그리고 숫자 실수를 담을 수 있는 float,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캐릭터, 이렇게 3가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배열은 무엇일까요?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변수 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둔 것이죠. 아까 int, float, 캐릭터에 각각 해당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int 배열, float 배열, 그리고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인데요. int, 정수 자료형인 A에 3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int 자료형인 B에 2를 넣어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출력을 해주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건문은요,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제한하는 문법입니다. 아래 순서도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인데요. A가 B보다 클 경우 A를 출력하고요. A가 B보다 크지 않을 경우, 즉 B가 A보다 크거나 B와 A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B를 출력하는 이러한 로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C 언어에는 총 3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 else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음표와 콜론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이라는 조건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if else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포인터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숫자 A와 이것도 조금 안 보이네요. 숫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숫자가 10이고요. B는 숫자 11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A는 B보다 큽니다 라고 실행을 하고요. B가 A보다 클 경우에는 A는 B보다 작습니다 라고 실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크지도 않고 B가 A보다 크지 않은 경우, 즉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A와 B는 같습니다 라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if의 경우에는 if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이 수식이 참일 경우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else if는 if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 아니면서 else if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else는 이 두 가지 모두 참이 아닐 경우에 실행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B가 A보다 크죠. 즉 그렇기 때문에 if 안에 있는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else if 안에 있는 B가 A보다 크다는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A는 B보다 작습니다 라고 실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복문은요, 어떤 작업을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만드는 문법입니다. 아래 순서도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에는 먼저 sum, 즉 합계를 0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 안에
반복문 안에서는요. 합계 안에다가 계속해서 i를 더해주고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반복문의 조건인데요. i가 0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한 번이 전체가 실행이 되고 나면 i에 1을 더해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계산한 합계를 출력하게 만드는 로직인데요. 시언어의 반복문에는 마찬가지로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종류의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문, while문, doWhile문이 그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for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아까 순서대에 있었던 로직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sum, 여기서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um이 0으로 시작한 다음에 i가 0으로 시작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계속해서 이 내용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조금 다른 점은요. 한 번 더 할 때마다 출력을 한번 하게끔 제가 코드를 수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썸값, 더하기 전의 합계와 더하는 숫자, 그리고 더하고 났을 경우에 결과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실제로 합계 안에다가 숫자를 더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종 합계를 출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땐 0이니까요. 0에다가 0을 더해주고, 즉 왜냐면 i가 0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더해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0에다가 그 다음에는 i가 한 번 더 증가하니까 1이 되겠죠. 1을 더해주고 1이 되고 1을 가져와서 1에 1을 더해주고 3이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i가 9일 때까지는 해당 식이 참이겠죠. 그래서 9일 때까지 계속해서 10이 되기 전까지 정확히는 10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에는 45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들을 정렬하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